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만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뭐였죠?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기까지 했잖아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큰 사위,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없겠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사열라디오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55세 정만호 씨의 사연입니다.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만호는 결혼 후 아내 호숙과 전주 시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면 어떨까요? 아버지 나이도 많으시니 우리가 같이 농사일을 도우면 좋겠어요. 호숙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며 처가살이를 제안했고 만호는 며칠을 고민하다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대답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같이 사는 게 더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시골에 남는 방도 있고 우리가 있으면 농사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덜 외로우실 거예요. 결국 만호는 동의했고 두 사람은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이사 첫날 장모님은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라. 짐은 이게 다니? 방은 미리 청소해 놨단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만호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큰 사위, 이제 우리 집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라. 처음 몇 달 동안 만호는 처가에서 인정받는 사위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장인어른이 만호를 불렀습니다. 만호야, 오늘은 마당에 있는 나무를 좀 잘라야겠다. 네,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만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만호에게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수고했구나. 점심 뭐 먹고 싶니? 아, 괜찮습니다.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거면 뭐든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은 만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큰 사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호숙이는 좋은 남편 만났어. 그 말을 들은 만호는 뿌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고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며 때로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숙이 만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좀 힘들 때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호숙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노력하는 걸 알아요. 앞으로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처가살이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습니다. 만호는 점차 처가에서의 생활에 적응해 갔고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그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만호와 호숙 부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처가살이에 적응해 가던 만호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호숙의 여동생 명숙의 남편인 차서방이 자주 들리면서 붙어였습니다. 차서방은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얼마 전 전주로 내려왔습니다. 세련된 말투와 화려한 제스처로 처가 식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차서방을 격하게 반겼습니다. 오호, 멋진 작은 사위 왔구만. 어서 와 앉게.
차서방은 고급 스카프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번에 출장 갔다 오면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습니다. 장모님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차서방은 어쩜 이렇게 센스가 좋니? 우리 큰 사위랑은 다르구나. 옆에서 듣고 있던 만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서방 사랑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그는 이를 돕는 대신 유쾌한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농사일 힘드시죠? 제가 도시에 새로 나온 트랙터를 알아봐 드릴게요. 그 말을 들은 장인어른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차서방이 뭘 좀 아네? 만호는 점점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호숙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이상해. 차서방이 자주 오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호숙은 만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에이, 그냥 당신 기분 탓 아니야? 차서방은 그저 활발한 성격일 뿐이야. 하지만 만호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차서방은 은근히 만호를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차서방이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나가던데 형님은 여기서 농사 짓는 게 좋으세요? 만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차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형님은 아직 옛날 방식에 익숙하시니까 그러시겠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만호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는 가족 모임에서도 말수가 줄어들었고 차서방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서방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고 장인어른의 재산 관리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어요. 아버님 재산을 맡겨주시면 제가 잘 불려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은 차서방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오, 그래, 어떤 투자인데? 만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차서방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형님,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장모님마저 차서방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 만호야. 차서방이 이런 거 잘 아니까 맡겨보자. 만호는 더욱 소외감을 느꼈고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는 것에 대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차서방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도 만호를 배제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호숙이 남편 만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럼 우리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러자 차서방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 형님은 바쁘실 것 같아서 농사일도 있고 하니까요. 만호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만호는 점점 더 가족들과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자주 혼자 밭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냈고 가족 모임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호숙은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서방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만호의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호는 이제 자신이 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했고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지기를 희망하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차서방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친절하고 다정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가족들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만호를 향한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만호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농사일을 하고 있었을 때 차서방이 나타났습니다. 형님, 이렇게 일찍 일하시네요. 역시 부지런하십니다. 차서방의 말투에는 은근한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호는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농사는 부지런해야 해. 그래야 수확이 좋지. 차서방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고생해가며 농사를 지어요?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땅을 팔고 편하게 사시게 해드릴게요. 만호는 화가 났지만 참고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이런 대화는 거의 매일 반복되었고 만호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한편 차서방은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비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좋은 건강식품을 구해왔어요.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거예요.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 말에 장모님은 감격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차서방 정말 효자야. 어쩜 이렇게 우리 생각을 잘 해주니? 옆에 있던 만호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매일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있었지만 이런 인정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숙은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만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만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차서방이 장인 장모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아서. 호숙은 만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에이,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당신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하지만 만호의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어가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차서방과 명숙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집의 주도권을 잡아야 해. 그래야 나중에 재산 상속받을 때 유리하지. 그래요, 오빠. 근데 언니랑 매형은 어쩌죠? 걱정 마. 형님은 참 답답하더라.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부모님한테 제대로 인정도 못 받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형부가 착하게만 구니까 그렇지. 우리처럼 똑똑하게 굴었어야지. 착한 게 아니라 그냥 호구야. 그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지. 차서방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만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차서방은 또다시 만호를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형님, 요즘 농사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럭저럭이야. 왜? 아니, 제가 보기에는 형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는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만호는 불쾌했지만 참았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난 내 일이 좋아. 차서방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하긴 형님은 이런 시골 생활에 익숙하시니까요. 저 같은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죠. 이 말에 장인어른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차서방 말이 맞아. 정서방, 너도 이제 좀 변화를 줘봐. 장인어른 일을 도우려고 시골로 내려왔던 만호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만호는 혼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호숙이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까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난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요? 차서방이 한 말 때문에 기분 나빴던 거 아니에요?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래. 내가 이 집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아. 호숙은 남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원이에요. 차서방이 뭐라고 해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만호는 아내의 위로에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쉽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갈등했습니다. 이 고민은 만호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고 그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차서방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랄해졌고 교활함과 이기심은 그를 더욱 괴롭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차서방은 장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화려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이번 생일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호텔 뷔페 예약했어요. 아이고, 우리 작은 사위밖에 없어. 하지만 정작 예약 비용은 만호에게 떠넘겼습니다. 형님, 이번에 어머님 생일 이벤트 비용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요. 만호는 당황했습니다. 내가요? 아니, 그건 자네가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나? 형님이 어머님 오래 모셨으니까 이런 건 형님이 해야죠. 제가 도와드리는 셈 치세요. 결국 만호는 아무 말 없이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생일 당일 모든 공은 차서방에게 돌아갔습니다. 장모님은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차서방 덕분에 이렇게 멋진 생일을 보내게 됐네. 고맙다. 차서방은 겸손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만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차서방의 욕심은 그치지 않고 장인어른의 재산까지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인어른을 찾아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 주식 시장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좋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아버님 돈 조금만 투자하시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오, 그래? 어떤 주식인데? 차서방은 신나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제가 아는 회사 주식인데요. 곧 대기업에 인수될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투자하면 최소 3배는 벌 수 있을 겁니다. 이 대화를 우연히 들은 만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주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차서방은 만호를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형님, 이런 거 형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다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아버님. 제가 책임지고 관리해 드릴게요. 돈 버시면 맛있거나 사주십시오. 결국 장인어른은 설득당해 투자를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해보자. 얼마나 투자해야 되나? 차서방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우선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만호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그는 차서방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서방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족 사이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차서방은 장모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만호 형님이 어머님 뒤에서 늙은이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정서방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서방은 위선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듣고 너무 놀랐어요. 형님이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이런 거짓말로 차서방은 장모님과 만호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만호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갑자기 차가워진 장모님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장모님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아무 일도. 만호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차서방의 거짓말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차서방의 악행은 계속되었고 가족들 사이의 불화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아직 차서방의 모든 악행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위기가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만호의 인내심은 곧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며칠 후 만호의 일상은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뒤흔들렸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던 그때 현관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명숙이가 아파트를 빌려준다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게 어때요? 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만호는 그의 아내와 장모님이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좋지. 차서방도 거기 가까운 데서 일하잖니. 그런데 만호한테는 뭐라고 할 거니? 만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듣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면 되죠. 어차피 걘 반대할 힘도 없잖아요. 그 순간 만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상의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아내를 보며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농장,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헌신했던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으로 머릿속이 뒤엉켰습니다. 나는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일까?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걸까? 15년 동안의 헌신이 이렇게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건가? 누구 때문에 시골에 들어와 처갓집에 살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호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피곤해. 만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호수가, 우리 얘기 좀 하자. 호숙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만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만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게 아니야. 당신이 나랑 아무 상의도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잖아. 아까 장모님과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 아파트로 나가 살자는 말.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와 실망감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호숙은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엄마랑 얘기한 거야.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니고. 만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자신이 이 가족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호숙은 남편의 침묵이 불편한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만호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들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만호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이 가족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면 그저 편의를 위해 이용당하는 것뿐일까? 만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의 마음속에 배신감과 상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만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 서서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어서 오게, 우리 큰 사위.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당시 만호는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호수기를 잘 부탁해요. 자네를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때 만호는 결심했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만호는 농사일이 힘들 때마다 호숙의 격려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 말에 힘을 얻어 만호는 어려움을 이겨냈고, 가뭄이 들어 농작물이 말라갈 때도, 폭우로 농장이 물에 잠겼을 때도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만호는 현실로 돌아왔고,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여기 있어요? 호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호수가,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호숙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만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어. 호숙의 표정이 굳어졌고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4월의 어느 날, 만호의 인내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의 희생은 끝없는 나선 계단처럼 계속되어 왔고, 가족들은 그의 노력을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 만호의 인내도 이제 그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호는 밭에서 일하던 중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그는 곧바로 트랙터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만호가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장모님은 힘없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 그런가 봐. 의사의 진단은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액의 병원비가 예상된다는 말에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호에게 쏠렸습니다. 호숙이 만호의 팔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밖에 없잖아. 우리 엄마인데 어떻게 안 도와? 만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집으로 돌아와 숨겨둔 저축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딸 미영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5년간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결국 그는 모든 저축을 털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 병원비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꿈은 또다시 뒤로 밀려났습니다. 반면 차서방의 행동은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가끔 얼굴을 비추면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와서 모두의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특별히 구한 고급 영양제예요. 이거 드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차서방이 환한 미소와 함께 말하자 장모님은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차서방 정말 효자야. 만호는 이를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장모님을 돌보고 있었지만 그의 노력은 마치 투명 인간처럼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장모님이 퇴원하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식사 자리에서 차서방은 또다시 자신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증상에는 온천욕이 최고라더군요. 다음 주에 제가 직접 모시고 가겠습니다. 차서방이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역시 차서방이야. 우리 명숙이는 좋은 남편 만나서 복 받았어. 그 순간 만호의 인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간 쌓아온 분노와 서운함이 용암처럼 끌어올랐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항상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합니까? 차서방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칭찬만 받고 이게 공평합니까? 순간 식탁 주변이 얼어붙었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만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만호는 참았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농사일도 하고 집안일도 도왔죠. 장모님 병원비도 제가 다 냈어요. 그런데 왜 저는 항상 뒷전입니까?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진정해요. 후숙이 말렸지만 만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와 상의도 없이 이사 갈 생각이었잖아. 내가 이 가족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저 돈 버는 기계인가? 이 녀석이 어른들 앞에서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싶습니다. 그저 농사만 짓는 기계가 아니라.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이야기 좀 해요. 호숙이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만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시간이 필요해. 그는 집을 나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봄비가 만호의 얼굴을 적셨고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상한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호는 들판을 향해 걸어가다가 수년간 가꾸어온 땅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별빛이 보인 그 순간 만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원하는 대로, 비록 앞날이 불확실하고 험난할지라도 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봄비는 계속 내렸고 만호의 발걸음은 어둠 속에서 점점 더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호가 집을 떠난 후 차서방은 자신의 본색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인어른의 투자금을 주식 투기로 날려버린 것은 비밀로 하고 가족의 전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차서방은 가족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여행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떨까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은 차서방의 제안에 기뻐했습니다. 특히 호숙은 매부의 갑작스러운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매부,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사위가 최고지? 하지만 이는 모두 차서방과 명숙의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사이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고 해외로 도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행 당일 차서방과 명숙은 가족들을 공항으로 데려갔습니다. 먼저 가세요. 저희는 갑자기 생긴 중요한 업무 처리 후에 곧바로 따라갈게요. 엄마, 아빠 먼저 가서 즐기고 계세요. 급한 일만 처리하고 바로 따라갈게요. 가족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항을 빠져나와 곧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위임장을 이용해 가족의 모든 재산을 인출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현금 등 모든 자산을 미리 준비해 현금화했고 여러 사람들에게 사기친 돈을 가지고 예약해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휴양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가족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모든 계좌가 텅 비어 있었고 집과 땅 문서도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차서방과 명숙의 배신을 깨달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분노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호숙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이제 어떡해요? 명숙이랑 차서방이 어떡해? 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사라졌고 돌아갈 집조차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은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살아가며 매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호숙은 식당 일을 시작했고 장인어른은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만호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만호가 얼마나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지, 그의 노력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후회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장모님과 호숙은 난방비도 내지 못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그 자리에 만호가 서 있었습니다. 만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호수가 만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장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만호야, 내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했는데 우리가 널 너무 몰라줬구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 호숙도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호 씨, 우리가 당신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만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용서요? 당신들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뭐였죠?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기까지 했잖아요. 장인어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큰 사위,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없겠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 만호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지, 당신들 체면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호숙이 만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냉정하게 물러섰습니다. 만호 씨,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만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이 가족을 위해 일하면서도 돌아오는 건 오직 무시뿐이었어요. 장모님이 무릎을 꿇으며 울먹였습니다. 만호야,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렴. 만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사랑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식 듣고 저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역시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했죠. 만호는 천천히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 그 속에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주세요. 호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만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만호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다시 일어서 봅시다. 이번에는 진정한 가족으로 말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으로요. 장인어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큰사위, 정말 고맙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다니. 이번에는 반드시 자네를 진정한 아들로 대하겠네.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해야 해요. 그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과거의 상처는 있겠지만 그것을 딛고 더 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가족들은 만호의 말에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보듬어주며 잘 지내봐요. 그의 말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 공기가 감돌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씨앗이 뿌려진 그 순간 그들은 새로운 희망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반면 차서방과 명숙 부부의 해외 도피 생활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의 전 재산을 챙겨 필리핀의 한 휴양지로 도망쳤습니다. 집을 구입하고 매일 밤 파티를 즐기며 호의호식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대박 났어요. 명숙이 샴페인 잔을 들며 환호했습니다. 차서방은 득의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어. 그 바보 같은 가족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상도 못하겠지? 그들은 매일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고 고급 브랜드 쇼핑을 하며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현지 상류층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했고 곧 그들만의 사교 모임에 초대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현지 부호의 저택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차서방은 자신을 한국의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하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제 회사는 서울에서 가장 큰 IT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필리핀 시장 진출을 위해 왔죠. 명숙도 가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예요. 이곳에서의 생활은 그저 작은 휴가일 뿐이죠. 그들의 거짓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서방의 도박 중독이 재발해 큰 돈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또 카지노 가는 거 아니죠? 명숙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차서방은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거야. 명숙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다 모든 걸 잃게 될까봐 걱정돼요. 차서방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곧 대박을 터뜨릴 거야. 그때는 내가 미안하다고 빌겠지. 그러나 차서방의 대박은 오지 않았고 그들의 재산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호화로운 집도 팔아야 했고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쫓겨나다시피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기 시작했습니다. 차서방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보이스피싱 돈 세탁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삶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조직이 그들의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차씨, 우리 돈은 언제 갚을 건가?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차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곧 큰 돈이 들어올 겁니다. 보스는 비웃었습니다.
일주일을 주지. 그때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네 장기는 우리 거다. 명심해. 이 위협에 차서방은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돈 좀 보내주세요. 목숨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재산을 잃은 가족들은 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차서방은 명숙의 마지막 귀금속마저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추적을 피해 다른 나라로 도망쳤지만 그의 삶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명숙은 결국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한편 차서방은 또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지만 이번에는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가족들에게 그런 짓을 하다니. 감옥에서 차서방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후회했습니다. 명숙은 결국 한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결국 그녀를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만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작은 농장을 시작했고 가족들도 각자의 재능을 살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일 저녁 식탁에 모여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 짓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고 서로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게 되었습니다. 차서방의 비참한 최후는 탐욕과 배신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가족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를 위한 희생과 이해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돈과 명예보다 가족과의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가족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